연습 문제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땡땡관리공단, 그죠? 땡땡관리공단 총무팀에 근무 중인 C 대리는 직원 합숙소에서 사용할 세탁기를 구입한 후 아래의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직접 설치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문에 답하라라고 했고요. 지금 설치하기가 있는데 설치 장소 선정이 있고요. 수평 조절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있고요. 동결 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일단은 내용이죠. 내용.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들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자료, 유의미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취사 선택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잘 이제 찾아보시는 거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보시면 지금 C 대리는 구매한 세탁기를 직원 합숙소에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 전 매뉴얼을 참조하여 반드시 행동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죠. 네, 사선 그시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바닥에서 들리거나 완전히 눌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2.2.2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바닥에서 들리거나 완전히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적합합니다. 두 번째, 설치하고자 하는 바닥이 단단하고 고른지 확인합니다. 라고 한다면 1.1.1에 보면 바닥이 단단하고 고른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소음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설치 시 제품 전면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마찬가지 설치 장소 선정하기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있죠. 제품 전면은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적절한 행동이고요.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건 수평을 조절할 때요.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없는 경우와 그리고 그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어딥니까?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 두 가지의 그 설치 방법들이 확인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제품 운송 후 뒷면의 고정 장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2.2에 보시면 이사 등으로 제품을 이동할 경우에는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고정 볼트로 다시 고정해야 하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알아두기 내용을 보시면 제품 뒷면의 운송용 고정 볼트를 제거한 후, 언제? 제품 운송 후죠. 그러니까 제품 운송 후에는 고정 볼트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에 고정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 양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C 상호는 세탁기를 설치하고 처음 만난 겨울입니다. 겨울. 그러면 이제 이 자료에서 그죠? 지금 제품 설명서 내용 중에서 동결 확인 쪽에 뭔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도 여기 관리하기죠. 이쪽도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 점검을 하려는데 C 상호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잔수 제거용 호스를 빼내고 마개를 뽑아 제품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모두 빼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쪽을 보시면 잔수 제거 호스를 빼내고 마개를 뽑아 모두 빼내십시오. 아주 그대로 남아있죠.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잔수 제거용 호수를 빼내고 마개를 뽑았을 때 호수가 구부린 형태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사실 호수가 구부러져 있으면 더구나 동결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서 호수물을 빼내시고요. 호수가 구부른 형태로 설치가 되면 내부가 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잔수 제거 호수를 빼내고 그건 2.1에 보시면 나오죠. 잔수 제거 호수를 빼내고 열었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배수구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얼었다면 3.1에 보세요. 만약 얼었다면 세탁통을 비우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의 고무 부분까지 오리수도 따뜻한 물을 1시간, 2시간 정도 부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어놓은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에서 녹지 않은 것이므로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3.2죠. 네,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제 기술 2의 능력 정도가 되겠죠. 네, 매뉴얼의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하는, 그래서 맞고 틀린 거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땡땡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정 내 전기 안전 수칙입니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전기 안전 상식이 나와 있고요. 그래놓고 여기 지금 크게 내용이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안전
전기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A 이 중에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르게 이해한 사람 A상을 보겠습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겠어 라고 했죠. 그럼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 등 이상 유무 동작 시험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쪽 카테고리를 보시고 월 1회 이상 시험 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전상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월 1회 이상 좀 수시로 라는 얘기겠죠. 근데 매월 1회로 정기적으로 고정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B상을 보겠습니다. 코드를 뽑을 때는 플러그와 전선을 잡고 뽑는다. 좀 이상하죠? 예, 플러그 뽑을 때는 플러그를 뽑고 뽑아야죠. 예, 전선을 잡고 뽑으면 단선의 위험이 있고 감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C상은 볼게요. 샤워하고 나서 드라이기를 만지는 정도는 괜찮겠어. 젖은 손이죠? 감전의 우려가 크니까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는 절대 안 되는 행위죠? 안 됩니다. D상은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면 위험하므로 적당히 나누어 사용해야겠어 라는 거죠.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합한 내용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전기 안전 상식에 기초하여 나와 있는 선택지는 사실 여기 있는 상식을 굳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충분히 정답을 고려낼 수도 있죠. 예, 그런 내용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원의 경우 5번도 보시면 창고는 습기가 많으므로 세탁기를 두면 안 되겠어. 아니요, 접지를 하면 되죠.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접지하여야 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8번. 네, 8번 문제 볼게요. P 과장은 주어진 자료를 읽고 가정 내 전기 안전 수칙을 만들어 집안 잘 보이는 것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P 과장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뭐죠?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 찾아봅니다. 첫 번째, 각종 전기기구 및 전기용품은 싱크대 및 화장실에는 두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 내 전기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을 것이고 간혹적으로는 뭐 안전 상식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지금 전기기구를 싱크대 욕조 같이 물이 있는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적절한 내용이고요. 전구는 와트 수를 확인해서 구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적정한 와트량이 사용되는지 모든 전구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 적합한 내용이고요.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는 KS 인증 표시가 있는 것을 구입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불량 전기기구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되어 있죠. KS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라라고 안전상식으로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 아까 문어발식 안 되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게 될 때는 반드시 접지한다. 접지는 기계가 하는 거죠.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정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9번과 10번에서는 땡땡공사에서 근무하는 T대리가 모레 있을 창립 기념행사에서 사진 촬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행사를 위해서로 구입한 카메라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일단 이미지 기록 뭐 이렇게 설정이 있습니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보시기 전에 바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립 기념행사 종료 후 촬영된 사진으로 화보를 제작하는데 사진이 몇 장? 180장 이상. 그죠? 이상을 촬영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유한 메모리 카드의 용량은 512MB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화질을 담고 싶다라고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 시간을 많이 주고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하면 다 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하려면 지금 사실은 180장이고 512MB라는 용량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쪽을 파일 크기와 CF 용량을 통해서 뭔가 제외하고 가능한 것들을 줄여내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좋은 화질로 찍겠다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쪽 파트를 먼저 기준 삼아서 선별해내는 것. 즉 여기서부터 우선순위별로 이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라지 파인의 첫 번째 화질이죠. 예. 그러면 110매. 일단 매수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매수해서 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돼요. 용량을 다 담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장수가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미디엄 파인이에요. 미디엄 파인. 그럼 176 얘도 안 되네요. 네, 아쉽지만 안 됩니다. 세 번째 스몰 파인 246매 되고요. 한 장당 2MB입니다. 250이 돼도 500이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몇 번이다? 네, 3번. 네, 이렇게. 스몰 파인 세 번째요. 보기에는 4번이죠. 그래서 4번의 스몰 파인이 문제에 적합한 촬영 모드다라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T대리는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 매뉴얼을 보게 되었다.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X 사선 그시고요. 지금 첫 번째 문제 선택지를 보시면 스위치를 5% 설정했는데도 CF카드 작동 표시 등이 깜빡인다. 그러면 여기죠. 스위치를 5% 설정하여도 카드 작동 표시 등이 깜빡일 때. 그런데 보니까요. 촬영 후 바로 오프하면 기록하는 동안 몇 초간 점등 깜빡이고 그러다가 전원이 꺼진대요. 깜빡이 멈춰. 그러니까 촬영 후 바로 오프를 하면 깜빡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적절한 해결 방법으로 CF카드 슬롯 커버를 제대로 닫았다라고 했죠. CF카드 슬롯 커버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닫아야 되는 상황은 스위치가 ON일 때 작동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미스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도 지금 자료가 방대하죠. 자료가 많습니다. 가스사고 관련 생활안전수칙이 있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평소, 사용 전, 사용 중, 사용과 있고요. 그리고 가스 누출 발생 시 시민 대피 요령 중에 응급조치 요령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스 인체 접촉 시에 응급조치 요령이 있고 조치 사항도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으니 이런 거 하나를 다 꼼꼼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항상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장을 다니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자취하는 J씨는 가스 안전수칙을 보고 평소 가스를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기로 평소 가스 사용 습관을 고치기로 하는 거죠. J씨가 결심한 행동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천정 쪽에서부터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천정이니까요. 여기죠.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확한 안전수칙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파란 불꽃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파란 불꽃입니다. 자, 근데 가스 사용 중에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하라고 돼 있지 파란 불꽃이 되면 중지해라 아니죠. 오히려 빨간 불꽃일 때 공기량을 조절해서 파란 불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네,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3번부터 5번까지도 여기 수칙의 내용 중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6번 보시면 J씨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의 내용으로 사내에서 교육을 하고 쭉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대피하던 중에 가스에 접촉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소가스를 접촉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염소가스 인체 접촉 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요 내용과 또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스에 접촉하였으나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의식이 있고 말을 또렷하는 상황이라면 소량의 커피를 먹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소량의 커피를 먹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경증이면 그죠? 경증이면 청량 음료수 거기에 커피가 보이죠? 이렇게 그럼 먹인다. 그럼 괜찮다라는 거죠. 예, 괜찮다. 그죠? 두 번째. 눈에 가스가 들어갔다고 호소하는 사람에게 생리에 쓰고 식염수로 계속해서 눈을 씻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눈 접촉에 관련된 부분이죠.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계속 소독한다. 좋습니다.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요. 세 번째, 가스를 삼킨 사람에게 무리해서라도 토해내도록 조치하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토해내는 게 맞는지 보시면 섭취죠, 섭취. 일단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구분. 그죠? 접촉 유형에 따른 구분을 먼저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시는 거죠. 자연히 토해내는 것은 괜찮은데 무리하게 토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결정하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기술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기술 2의 선택 능력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어져 있는 제시문의 매뉴얼과 지침과 수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술 적용 능력이 조금 더 복잡하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매뉴얼과 지침과 수칙에 대한 대상이 좀 더 복잡한 대상이 선택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심도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문제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